지금 뉴스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풀법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버티다 보면 정부에서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단 수수료율은 배민이랑 쿠팡들이 머리를 이미 다 써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무료 배달에 대한 부분은 시장 경제에 맞춰서 세팅을 해놨어요. 네. 이때까지 수수료율이 올라가고 무료 배달을 하기 싫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점차도 도태될 거예요. 왜 도태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지금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똑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온풀법이라고 있던데 온풀법이 정확히 뭘까요?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뭐 이츠 이거 말고 쿠팡에서도 수수료들을 한 30%요 정도로 수치를 뭐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과점, 그러니까 독과점인 곳들에 대한 상한선을 집어넣는 것들이죠. 일정 이상의 수수료를 수치할 수 없다. 법을 그냥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가정한다면,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분께서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민주 쪽이에요. 네. 그러면은 가게나 이제 민생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지금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 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것들에 대한 정책이 형성이 되니까 온풀법을 아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권이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 다 온풀법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아, 대선 공약이 두 개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들어가요. 왜냐? 지금 뉴스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풀법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이거 작년 8월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식자재 단가를 낮추고 음식 가격을 올리고 기계화를 시키고 버티다 보면 정부에서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면서 수수료율 자체가 떨어지니까 진행이 되는데, 단 수수료율은 배민이랑 쿠팡들이 머리를 이미 다 써놨어요. 네. 왜냐? 수수료율은 9.8%에서 7.7%로 갔죠. 그게 수수료율이고, 네. 배달은 수수료율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는 배달에 대한 금액으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료 배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무료 배달의 수수료율로 환산했을 때는 떨어지게 되면은 배송기사님들의 단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이제 그 독과점한테 이제 배달 수수료를 낮춰라 라고 하면, 자, 우리는 이거 수수료율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 금액을 배달기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이제 온풀법이 7.8%에서 뭐 많이 떨어져봤자 5%, 5.5%로 될 수밖에 없죠. 2% 정도죠. 네. 제가 예상하기에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차이입니다. 미리 좀 어느 정도 방어 전략을 해놓은 걸 수도 다 있겠네요. 해놨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지금 쿠팡도 가게 배달 형식으로 네. 점주들이 가게 배달도 풀 수 있고 그것도 풀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무료 배달에 대한 부분은 시장 경제에 맞춰서 세팅을 해놨어요. 네. 왜냐면 이제 무료 배달이, 자, 우리가 해라고 한 것이 아니다. 점주들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이용할 뿐이다 라고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은 조금 상세하게 지켜봐야 돼요. 근데 배민이나 쿠팡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서 뭐 적용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거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관세는 왜 붙입니까? 관세는 다른 나라의 음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관세율을 그냥 이제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건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사양산업,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산업들이 있는데, 경제는 정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가게,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자들은 이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가게에 대한 정부에서 지금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온누리 상품권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 가게에 대한 내수예요. 이건 내수. 네. 내수에 대한 것들을 올리면서 기업, 온풀법 등,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탕감해주겠다. 일정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조율 금리로 진행해주겠다는 기업 규제예요. 네. 그렇게 이게 두 개를 맞닿으면서 이제 올리겠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들도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 결과적으로는 상품권을 풀면서 지원금 뭐 25만 원 정도로 풀면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은 내수 시장이 강해진다. 그 다음에 온풀법은 이 기업에 대한 수익률을 올려주겠다라는 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호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제일 좋지 않은 부분, 케이스. 이때까지 수수료율이 올라가고 무료 배달을 하기 싫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수익률이 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점차도 도태될 거예요. 아, 수익률이 더 좋아졌는데 도태된다고요? 안 하고 있다는 아, 사람들은 무료 배달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뀐 생태계에서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내 것만 하겠다라는 분들은 도태가 됩니다. 왜 도태가 되느냐? 다른 사람들 이제 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이제 배민 쿠팡 이런 것들이 로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댓글이나 그 다음에 주문량이나 있는데, 그쪽 시스템은 많이 시켜먹고 댓글이 많고 주문량이 많고 찜수가 많은 것에 많은 수능으로서 상위로 진입시켜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신규 지금 배민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네네. 아무리 광고를 꼽아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률이 좋다 해서 나도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상황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똑같아요.
일단은 식자재 가격 떨어뜨리고 기계화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는 왓더버거는 뭘 하고 있냐면 식자재 가격을 이제 32%까지 낮추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어요. 32%를 낮추고 완제품 형식으로 공급이 돼서 조리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려고. 그럼 조리에 대한 피로도는 인건비에도 결부가 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박리담회 형식의 지금 바뀐 시장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푸드테크예요. 푸드테크.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오토쿡 기계, 뭐 웍질을 하는 게 자동으로 웍질을 한다. 지금 대기업들은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선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이제 뭐 AI 기반으로서 광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조리 기계화를 시키고 재료를 완제품 형식으로 완납을 받아서 피로도를 줄인다. 그러면 그 피로도를 어디다가 쏟느냐. 남는 것들은 지금 박리담회로 형성되어 있는 이제 음식점의 케이스에 적용을 한다. 옛날에는 내가 3천만 원을 팔면 120%의 피로도를 줄였지만 70%, 80%로 피로도를 줄이고 3천만 원을 팔아서의 수익금을 4,500, 5천만 원으로 팔아서 넘기게끔 만드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더 빛을 보고 극대화가 되겠네요. 이제 준비해왔던 것들이. 그렇죠. 이제 변화되는 시기가 있어요. 음식점마다. 네.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변화된 것은 이제 맨 처음에는 오프라인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달 주문. 네. 배달 주문은 어플이 아니라 전화로 이제 뭐 책자들 붙여가지고 전화로 하는 거. 배달 주문 2세대, 3세대가 온라인, 네. 이제 배민 등장. 그러면서 이제 4세대가 무료 배달, 5세대는 무료 배달이 되면서 이제는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가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가게들이 바뀌겠죠. 이제. 기계화가 되고. 그러니까 큰 공장이 작은 15평의 소형 공장으로 바뀌는 과정이 생길 거예요. 그런 곳들이 살아남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계화는 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겠네요. 당연하죠. 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무료 배달로 인해서 바뀐 이제 요식업 상황은 지금 최악의 경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고 이제 지원 정책과 온풀법 등은 발의가 되면서 이제 완화가 일부 될 것이다. 근데 완화가 되더라도 숨통이 씌이는 것이지 네. 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되는 것들 식자재 가격 인하 계속 들어가야 돼서 제가 봤을 땐 32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려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좀 식자재 가격 인하가 쉬운 편인가요? 어렵죠. 찾아야죠. 근데 이제 이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라면 가격이 2,000원이나 한다고? 아, 네, 뭐 회의에서. 저는 그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판매 단가 최저가. 아직 최저가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최저화 해야 돼요. 세 번째, 고차원 메뉴 세팅. 제가 말씀드린 아까 12,000원 세팅했을 때 추가로 해서 이제 담을 수 있는 메뉴들. 예를 들어서, 냉면을 하면은 보쌈을 추가를 넣는다거나. 그러니까 보쌈도 2만원짜리가 아니고 5,000원짜리 보쌈. 한 8점, 7점 정도 나오는 5,000원짜리 보쌈. 그리고 1매장 다수 브랜드 유치.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늦어졌는데, 이제 샐러드. 동일한 식자재들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추가 기물들 없이. 근데 이제 단 포장 배달만. 그리고 그 대신 그 재료들은 원팩화가 돼야 됩니다. 기존에 판매되는 건 밀고 가면서. 그 다음에 기계화 자동화. 이제는 이제 한 개 팔았을 때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격적인 경쟁이 어느 정도 붙으면서 광고를 치면서 이제 많이 팔아야 되는 시기가 왔죠. 많이 팔면 인건비나 그 다음에 피로도가 늘어나죠.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건 기계밖에 없죠. 그 다음 마케팅, 판매, 노출 다각화. 이제 판매처를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쿠팡, 요기요, 자사앱, 네이버 플레이스, 땡겨요, 지역사회, 어플. 그런 것들. 뭐 나중에 우버가 들어오면 또 우버가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변화되는 개선점에 수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변화된 거는 한 그릇 지면이 7월 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수혜를 좀 보셔라.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 그 다음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저금리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 빨리 발빠르게. 이게 정부에서 나가는 것들은 이제 예산 금액이 있습니다. 예, 그게 소진이 돼버리면 끝이 나버리니까 그 발빠르게 좀 움직이셔라. 라는 부분과 나머지는 앞으로 이제 이게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